오늘 저기 있었던 일 중에서 그 요새 그 대정부 질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법무부 장관 네네. 박범계? 박성재 그분하고 이제 그 박범계 그놈은 참 출장 보고서 왜 아직도 안 냅니까? 제가 일정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다녀왔는지를 충분히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서도 법무부에 남겨놨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현임 장관도 밝혀야 될 것입니다. 출장비 관련해가지고 축구신고 이 논란이 있어가지고 입장 같은 게 좀 없으신가요? 네, 천천히 합시다. 김준영 교수 같이 가신 거는 왜 가신 거예요? 천천히 합시다. 그 1억 그거 삥땅 친 거 있잖아. 아니 한동훈 위원장한테 막 뭐라 그러다 지가 뒤치당했잖아. 아니 저거 이해가 안 가. 저건 빨리 밝혀야지. 작년에 나온 얘기인데 아직도 안 그러니까요. 밝혔어요. 그리고 또 저런 애가 또 국회의원 됐어요. 짜증나. 쇼츠 한번 보시죠 뭐. 박성재 장관님. 예. 오늘 검찰총장이 검사 사진에 대한 탄핵소추 동의를 법사위에 올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 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의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한날의 검찰총장이 제1야당의 대표를 향해서 재판장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검사를 탄핵하면 대한민국에서 재판장이 됩니까? 도대체 하늘 아래 검찰이 얼마나 강하면 얼마나 무소불위면 이렇게 오만한 언급을 할 수 있습니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검찰총장의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말하는 피고인 검사를 피고인, 재판장이 여당 대표, 그 다음에 법사위원들이 소추기관처럼 한다 하는 것은 법사위로 회부되었을 적에 벌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 소추한 검사를 탄핵을 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조사 대상자로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어떻게 저런 놀라운 이런 일을. 이게 또 원변의 힘인데 어. 원변이 지나면 우리는 자원이 없어 연금 안 된다는 자원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에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싸워줘야지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국회에서 싸워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주 이후에 계속 싸우는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 주 예언을 하나 해주시죠. 우리 번개가 몸만 짧은 게 아니라 입도 짧네요. 네. 또 다음 영상도 있죠. 총리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양문석 의원님. 양문석 의원님. 양문석 의원님. 좀 질답을 들으시죠. 왜 양문석 따위를 듣게 하는 거지? 야 양문석 대단하다. 저럴 거 하라고 뽑아준 거니까 뭐 역할에 충실하네. 자기 역할에. 9.19 군사 합의가 효력 정지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비판하면서 이 협의의 복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군사 합의 효력 정지가 우리 정부 탓입니까? 아닙니다. 북한 탓입니다. 합의를 무수히 위반한 것은 북한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제 군사 합의 자체가 굉장히 좀 불합리한, 우리 군의 불합리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족쇄를 치우는 그런 조약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북한에는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대한민국은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먼저 군사력 균형 면에서 우리 재래식 전력의 경우에는 북한은 양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적 우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적 우위의 핵심이 공중 감시 정찰과 정밀 타격 능력입니다. 그게 비행 금지 구역으로 해서 제한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남북한의 국가의 속성입니다. 대한민국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미연합 방위 체제는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 적용되는 방어 동맹입니다. 반면 북한은 6.25 전쟁을 포함해서 3,120여의 도발을 계획적인 도발을 했습니다. 동물로 비교하면 북한은 육식동물입니다. 대한민국은 상대 동물을 공격하지 않는 초식동물입니다.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사이에 있는 울타리를 허물고 CCTV를 허물어서 평화롭게 살자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북한은 국제법을 어기고 범죄 국가입니다. 범죄자입니다. 우리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울타리 허물고 범죄자와 시민이 편히 잠을 자자, 이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남북한의 전략 환경, 작전 환경이 상이합니다. 자, 판문점을 기점으로 평양까지가 140여 킬로고요. 서울은 50킬로입니다. 그런데 동양 동수로 줄이면 누가 불리합니까? 소위 서울 이북의 지역이 전략적 가치가 높습니다. 이거는 마치 강남 땅 1,000평하고 전방 골짜기 있는 땅 1,000평하고 똑같은 면적이니까 교환하자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더 심한 건 NLL입니다. 서해 평화수역이라고 하면서 NLL을 기점으로 북쪽은 50km, 대한민국은 85km입니다. 훨씬 우리가 더 많이 양보했습니다. 이것은 강남 땅 1,000평하고 골짜기 땅 600평과 교환하자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9.19 합의는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적성 합의입니다. 아니 원식이 형, 어유 씨 멋져. 제가 그동안 그 신원식 장관을 옛날부터 본 이래로 멋있지. 지금처럼 잘하는 건 처음 봤어요. 더구나 거기 너무 딱 알아듣기 쉽게. 비유가 찰져. 예, 그 국민들이 금방 이해하도록 예, 너무 비유를 여기서 적절하게 국민은 잘하시고. 개딸 제외입니다. 예. 아니 근데 신원식 장관이 나는 저 인상과 이 포스가 있잖아요. 네네. 내가 북한군이면 신원식 장관 포스를 보면 못 넘어올 것 같아. 장관 무서워서. 아 그렇습니다. 하지만 박범계를 보니까 넘어오고 싶어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준비를 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진짜. 저희 쉽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음 또 있나요? 좀 속 터지는 영상인데요. 아, 김병주가 또 아 계시죠? 김병주는 최악의 국회의원이죠. 아 저 또 됐어 제가. 지금 탄핵 청원 몇 명 돌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몇십만 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1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곧 100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 동원 피해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입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네요. 동의하기가 대통령 어려운 것들이 탄핵에 많습니다. 대한 청원이 있는데도 국무총리님은 그거 한번 안 봤습니까? 답변할 시간을 주십시오. 우선 그 하나하나의 요인들에 대해서 저는 대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후쿠시마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정말 정부와 국회가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최근에 거기에 대한 질문조차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왜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고 100만 수산인을 다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지금쯤 100만의 수산인이 죽었는지 보시고 왜 그때 잘못 말씀을 하셨는지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힘 사람들 뭐 어디서 트레이닝 받고 왔나요? 아니 왜 이러지? 내각. 아니 싸우는 국힘 내가 늘 바랬는데 내각이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데요? 오. 얘도 웃었어 너도. 야 웃으면 지는 거야 임마. 이러한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될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해결할지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푸틴이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하고 동맹 조약을 맺었죠. 알고 계시죠? 예. 쓰나미급 외교 참사입니다. 이 외교 참사인 동맹이죠. 왜 그럼 그 전에 못 막았습니까? 저는 예비역 육군 아니 대장님이 네가 그런 드럼 말씀을 미칠 제일 잘하는데 하시는 게 네가 정말 막아야지. 아니 이해하기 러시아하고 잠깐만 좀 뭐라 그랬어요? 푸틴이 북한이 아니 저기 뭐라 총리가 뭐라 그랬어요? 대답 못했어. 대답하려는데 막았어. 저는 예비역 육군 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정말 아니 이해하기 러시아하고 왜 외교적인 관계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막지 못했습니까? 외교적으로 막는 노력 어떤 노력했습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꼼짝 못하고 옛날에 했듯이 완전히 굴복을 하든지 아니면 러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국제사회와 함께 경고를 하고 제재의 의지를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갔으면 여기에는 정말 여야가 합심을 해야 됩니다. 김정은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의견 분열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을 강화해서 감히 넘나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이 쓰나미급 위협, 쓰나미급 외교 참사에 저는 외교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는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진짜 그 아까 이제 지난번에 그 길 모임 잠깐 가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정말 제가 와닿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는 내부적으로 아무리 싸우더라도 그렇지.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다는. 우리나라는 이 외교 안보 가지고 제일 저 난리야. 그러니까 아니 봐봐 예를 들면 일본이랑 문재인이 열나 싸웠지 않습니까? 이거 잘한 겁니까?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문재인은 미국이랑도 좋지 않았어요. 이런 게 외교 참사라고. 근데 러시아는 원래 얘네들은 전 세계적으로 적대 국가 중에 이상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나라랑 잘 지내는 게 좋은 겁니까? 좋은 건가요? 그 러시아가 북한이랑 붙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경고를 해서 쟤네들이 움찔했어. 아니 왜냐면 우리의 진짜 우수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가면 러시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치. 우리 국방력이 생각보다 세요. 우리 저걸 어떻게 막어? 아니 모자란 애들끼리 둘이 만나는 걸 어떻게 막나?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잘 싸우잖아요. 그러면 저분들이 그전에는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웠을까? 장관 정도 되면 자기 분야에서 한 30년은 전문성을 쌓은 사람이라 이 정도 전투력은 나는 다 보여줄 능력은 다 있어요. 근데 왜 못하냐? 왜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호통치고 그러면 약간 수그리고 있고 쭈그러져 있고 그러느냐? 그게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본인이 그 싸워서 이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겼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을 빼버리면 그 조직이 죽거든요. 그렇죠. 맞아. 지난번에 박봉현 그랬잖아. 박범계가 뭐 법제처장한테 뭐 그랬나 뭐 살려달라고 한번 해보세요라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그 각각의 부서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들의 예산을 그냥 0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삭감할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 뭐 어느 정도 싸움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급적이면 그냥 그 심기를 안 거스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싸우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 아니 그 부분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대통령께서 시그널을 줘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수세적으로 막 그 삭감하고 휘두르는 게 나는 두려워하다 보면 더 휘두르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가지고 생각해보고. 그치. 그거를 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으니까 예산권 인사권이 대통령이 가진 가장 큰 무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장관들한테 너희들이 가가지고 싸우다가 피해보는 거 내가 막아주겠다. 그렇지. 이거를 정확하게 시그널이 나가야 저 사람들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108석밖에 우리가 못 얻었고 이랬든 저랬든 그 얻어맞게 돼 있는 이런 구조에서 얻어맞으면 상대가 더 때리진다고요. 그러니까 자 어차피 전선 치고 한번 그 붙는 거예요. 오케이. 어쨌든 시그널을 줬으니까 저렇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시추 있잖아요. 석유도 그거를 그 담당 부처에서 얘기하면 얘네들이 또 지랄할 거니까 본인이 나와서 직접 브리핑하면서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사인을 보내면서 이게 쭉 힘이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은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 내가 책임진다 하라 그거예요. 근데 막상
장관이 이렇게 그 국회의원들하고 싸웠다가 뭐 예산 깎아버리는데 그거를 그 대통령께서 그건 네가 잘못한 거 그때 잘하지 그랬냐고 이래버리면 누가 싸우자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싸웠다는 이유로 뭐 쟤네들이 해임하라 했을 때 해임해버리면 안 싸우는 건데 어쨌든 민주당의 다수당이 된 덕분에 한동식 총리가 총선 끝나고 해임될 뻔했어. 이제 물러날 뻔했었는데 쭉 가고 계세요. 쭉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방통위 회의 금요일 날 기습적으로 한 거라 이번에 위원장 사퇴한 거라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도 병신 같은 조폭 새끼들이 국회를 점거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신사적이고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게릴라전 차듯이 작전을 짜고 뭔가를 해야만 제대로 하나라도 입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지 지금.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6월 2일 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한다. 아니 국민의힘 논평에서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의 단어를 씁니까?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일본은 속도에 대한 영토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와 일본과 어떻게 동맹한다는 겁니까? 국무총리님 한미일 동맹 잠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주세요.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거는 전문 용어로는 동맹이 아니지만 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저 동맹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군사 협정의 의미에서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미일 삼각 그걸로 이 한반도의 안전을 지켜내자는 뜻으로 쓴 거지. 맞죠. 저거를 무슨 대단히 정치적인 용어나 외교적 용어로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꼬투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본하고 야 아까 너 러시아랑 북한 동맹하는 거 왜 못 막았냐고 지랄했잖아. 한미일 동맹을 해야 막잖아.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은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군인 출신인데 우리나라 군을 욕해. 그러니까 자기가 몸담았던 군을 제일 욕하고 나도. 가장 한심한 쓰레기로 보는 놈이 저놈이야.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면 우리나라를 욕하고 이 미친 저게 사람이냐 저게.